네, 안녕하세요. 중수채자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그 LGU 플러스 제가 통신주를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와가지고 그 3분기 실적을 좀 분석을 하고 2020년 전망이랑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매출액 자체는 전년 동기 해가지고 8%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액 자체는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3%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3분기가 이제 2,200억이었는데 올해 3분기가 이제 1,500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감소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영상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이제 5G 시대가 오면서 엄청나게 마케팅을 했죠. 통신 3사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고, 그리고 그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 5G 인프라를 까는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비용과 투자 비용이 지금 영업이익이 깎이는 걸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2분기부터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한 거죠. 마케팅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그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이 24% 정도가 되는데 상당 수준 이하로 낮추는 거,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아주 획기적으로 낮추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까지 투자를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낮추기는 조금 힘들고 조금 점진적으로 이제 낮추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마케팅 비용이 지금 3분기,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막 확대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거라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줄어 나가거나 아니면은 좀 2019년이랑 약간 비슷한 정도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좀 기대죠. 그리고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아르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이제 아르프라는 것이고, 이 통신업에서 통신 3사에서 가장 그 주가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제 아르프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이것은 다행히 2분기 대비해서 감소하진 않고 0.2%,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변화가 없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게 증가 추세, 그러니까 2분기도 1분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잖아요. 근데 3분기도 다행히 2분기 대비해서도 계속 증가를 좀 했습니다. 5G 가입자 수가 지금 연말까지 150만 명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그거의 이제 3배인 450만 명을 5G 가입자로 유치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 쪽을 보게 되면은 5G 투자 본격화에 힘입어서 캐펙스가 169%, 7,800억 원이나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5G 기지국 등 무선 네트워크 분야에 대해서 1,600%가 넘는 5,40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주요 그 도심 위주로 5G 네트워크를 좀 구축을 했고, 내년은 아무래도 5G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을 위주로 투자를 할 것인데, 올해 정도의 캐펙스가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만 보게 되면은 5G 장비주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올해랑 좀 비슷한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이 캐펙스 투자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내 쪽만 보게 되면은 사실 장비주들은 피크를 친 게 맞고, 만약에 여기서 해외 쪽 투자들이 듣게 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해외 쪽이 우리 기대보다 붙지 않게 되면은 생각만큼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18,000원, 지금이 한 1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8,000원 정도로 한 상승률은 한 30%, 3, 40% 정도를 이제 잡고 있고, 이 2020년이 영업이익이 한 7,000원, 그러니까 17%,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뭐 많이 증가하는 거는 아니죠. 영업이익이 2019년 대비해서 17% 정도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세웠습니다. 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주가가 상상이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 실적 발표가 된 당시에 제 기억에는 한 3%에서 4% 정도 하락이 좀 꽤나 큰 음봉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 다행히 여기서 이 지지선을 깨지 않고 반등을 하면서 상당히 좀 거래량이 나름 이렇게 큰 대형주 입장에서 거래량이 나름 좀 동반이 되는 그런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조금 이 추세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60일선과 120일선을 모두 돌파를 하는 그런 봉이기도 하고 전고점과 이제 전저점이 모두 높아지는 그런 단계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도 어느 정도는 완전히 하락 추세는 조금 벗어난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된다면은 약간의 그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상승하는 구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좀 보여드렸던 건데 SK텔레콤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차트예요. 이게 그 LTE, 그러니까 4G가 투자됐을 때의 통신주의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입자 수 대비 해서 주가의 위를 제가 좀 그려놓은 그런 차트였고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2012년 1월 달에 가입자가 100만 정도가 됐을 때가 이 정도였는데 만 13만 원, 한 4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 6월 달 정도의 가입자가 400만 정도가 되었을 때 이거는 이제 통신 3사를 합친 그런 가입자니까 그 하나의 통신사당은 뭐 대략적으로 한 30만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가 사실상 거의 이제 바닥이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가입자 천만 명 이렇게 찍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LGU 플러스 같은 경우가 올해 150만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450만이니까 이 곱하기 3을 하게 된다면은 450만. 그러니까 올해까지가 한 450만에서 500만 정도로 잡게 되면은 한 이 정도 구간 LTE 쪽이랑 LTE 쪽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보게 된다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LTE 때가 이제 400만에서 전체 가입자 수가 400만에서 1000만이 될 때가 사실상 이 그 턴어라운드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지금 이 5G가 사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겠죠. LTE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지금 LTE가 400에서 1000만이었을 때가 턴어라운드를 했으니까 혹시 이제 LGU 플러스도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매출액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2% 이상 상승이 되고 있고 마케팅 비용 비중이 3분기 24%였는데 좀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비용 자체는 이제 비슷한데 매출액이 아무래도 5G 가입자가 많게 되면은 절대적인 매출액이 많이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케팅 점차 이제 하락을 할 것이고 그리고 CJ 헬로 인수 관련해서 지금 LGU 플러스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인가가 되게 되면은 연결 영업이익이 증가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르프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목표가를 좀 많이 잡았어요. 23,000원이니까 상당히 좀 높게 잡은 감이 있죠. 레포트를 항상 이제 뭐 맹신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바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계속 이제 하락과 조정 기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많이 너무 이제 급하게 오른 경우에는 적절한 분할 매도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좀 매수를 많이 했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그냥 쭉 오르게 된다면은 전 추가적으로 매수할 생각은 없고 만약에 조금 하락한다면은 매수를 할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조금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LGU 플러스를 중심으로 통신주 2020년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